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자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최고의 서인으로서 후회를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공자도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 버텼다고 합니다. 걷기에도 지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공자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안회는 공자가 굉장히 사랑하는 수제자지요. 안회는 몰래 빠져나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 냄새에 밖을 내다봤는데, 마침 안회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안회는 평상시에 내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안회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안회가 밥상을 공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자는 안회를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보았는데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회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회의 대답은 오히려 공자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공자는 잠시 안회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기까지가 공자의 후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공자님도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참으로 자기의 모든 것 최고의 지성과 지능을 가진 분으로서 이 제자를 훈육하고 또 안회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를 둔 스승으로서 최고의 어떤 그 지성인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듣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정상에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100% 믿고 그 당시에는 뭐 신보담도 더 보면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외모를 보고서 그냥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자님도 이런 경우에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좋은 교훈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도 보면 아내 같은 이런 제자는 절대 스승이 먼저 항상 이런 좋은 것들을 보면 먼저 스승님께 먼저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먹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자도 알고 스승도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걸 아는 제자가 어떻게 그 스승한테 먼저 올리기 전에 먼저 밥을 떠서 먹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걸 만약에 그 혼자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자도 스승도 그 오해 속에서 제자가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평가를 못하고 말하면은 공자는 평생 어떤 제자를 의심하면서 그 안회에 대해서 어떤 그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제자를 평가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자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만 있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을 보면은 평생 공자는 이 안회에 대해서 아마 괘씸한 어떤 제자다. 내가 훌륭한 제자로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오해를 평생 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공자 같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짓을 왜 했느냐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그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거 얘기를 함으로 해서 또 제자가 그 한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유가 분명히 합당했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이 다 행동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스승을 위해서 그 이 말하면은 이물질을 오물을 제거한 그걸 오물을 버리던 걸 자기가 먹었다는 거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 옛날 얘기지만은 우리 충분히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평가만 하고 남을 비평할 게 아니라 제대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확인하고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팩트를 체크하는 방법으로서는 공자님은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이제 쓰니까 팩트 체크해서 그게 과연 이제 스승을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맛을 보고 한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공자도 알고 자신의 눈과 귀와 생각을 이제 앞으로는 그 100% 믿는 걸 자기도 의심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100%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을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공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할 때는 조심해라. 나도 이렇게 실수를 한 건데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함부로 이렇게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서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남기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초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